네, 공개 세미나는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뮬레이션의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뒤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AI 솔루션들이 융합을 했을 때 어떻게 RPA가 확산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PA를 한번 보겠습니다. RPA는 이제 기술이 상당히 진화를 해왔죠. 그래서 단순 반복부터 뭐 AI 솔루션 연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붙을 수 있겠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한 작년까지 한번 보면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PA에 대한 봇이 PC가 아니라 모바일부터 뭐 여러 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21년도까지는 모바일 봇이라든지 뭐 버추얼 봇이라든지 뭐 사용자가 업무를 보면서도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뭐 멀티스페이스라든지 또 RDA가 이제 RPA 거버넌스 안으로 포함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보면은 실시간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그런 RPA 기술들이 생기고 또 모바일로서 이제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모바일 모니터링이 생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RPA도 있지만 RDA라고 하는 1인 1봇의 개인 봇을 모바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OCR이나 뭐 마이닝 NLP들이 있겠죠. RPA 벤더사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RPA 4점대로면 4점대로 가면 뭐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으로 뭐 잘 될 것이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시연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AI OCR을 기반으로 이 RPA 시스템에 빌트인이 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CDA 분야 산업이라고 하는데 인지 문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좀 더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PI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머신 리딩하는 MRC 뭐 그 다음에 자동화를 제한해주고 역제한해주는 이제 그런 로드맵으로 가고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이제 보면 이 모바일 봇이라는 게 요즘에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바일 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바일 오피스도 있겠지만 뭐 2차 인증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반자동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봇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테스트 자동화가 요즘에는 RPA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동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미러링, 그다음에 이 모바일 봇은 다중해상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수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솔루션들이 항상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쉽게 얘기하면 화면을 있는 그대로 오브젝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보이는 대로 뭐 버튼이나 뭐 인풋 박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엔진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엔진은 RPA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듈이거든요. 뭐 OCR에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비전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페이스라는 기능은 뭐냐면 한 PC에 세션이 2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보면서 저 공간에다가 자동화를 돌리는 겁니다. 뭐 커뮤니케이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메인 세션에 인풋 박스가 뜬다든지 메시지 박스도 뭐 메인에 뜬다든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자동 레코딩이라고 해서 RPA 보통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엑셀 스크립트 짜기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셀 익스프레스라는 그 내장 엑셀을 제공을 해서 MS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내장 엑셀을 사용해서 그냥 매크로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툭툭툭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어시스턴트라는 모듈인데, 어시스턴트는 지금 구글 마켓에서 바로 체크메이트 어시스턴트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RDA 시스템 자기 봇 1인 봇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 앱으로 명령을 날리거나 뭔가 결과를 푸시를 받아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해서 기술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말은 많았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단계기는 하겠지만 일단 가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앞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RPA가 중심이 돼서 여러 AI 솔루션들이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AI OCR입니다. 이 AI OCR을 RPA 벤더서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 AI OCR이 포함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한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RPA 시스템에 빌트인이 되는 서로 상호 융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문서,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든지 CDA.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API 서비스로 타 시스템에서 API나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AI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 이렇게 바운더리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AI 솔루션 중에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AI OCR인데, 이 AI OCR가 문서 인지, 이해, 원하는 문서의 종류와 영역을 비전 엔진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민감 정보를 이렇게 뭐 마스킹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추출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기존의 AI OCR은 뭐 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문서 하나를 전체를 태워서 후처리 전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해당 오브젝트만 찾아서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행이 될 때 GPU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RPA 시스템에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습은 GPU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화형 인지 자동화인데요. 요즘 이제 챗봇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 챗봇을 수행을 하는데, 저희는 챗봇에서 그냥 잘 짜놓은 스크립트를 수행하는 거, 이것만이 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탕화면에서 무슨 엑셀 열어줘 라고 하면 이벤트 기반으로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는 또 자동으로 또 생성이 되고 모듈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크메이트 어시스턴트에도 붙어 있고 그 체크메이트 시스템에도 제공을 하지만, 이 챗봇이 존재를 해서 대화형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실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크립트 내에 만약에 스크립트가 완성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수행을 한다면, 스크립트 내에 변수값 존재 여부를 인지 검색을 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검색어가 뭔가 있는데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챗봇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만이 제공하는 태그라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스크립트나 변수에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한번 AI OCR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서가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서가 삐뚤어져 있고, 실팩스 문서입니다. 실팩스 문서인데 OCR 인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RPA 시스템에 이벤트로 다 이미 엔베디드가 되어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별도로 서버에 다 API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스템에서도 갖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파일을 한번 삐뚤어진 거 인식을 한번 해보면은요. 실팩스 문서가 사실은 사람이 봐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인식이 됐고요. 이 결과를 한번 보면 이제 상단에 뭐 팩스 영어로 돼 있는 부분부터 이제 인식이 잘 되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후처리나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인식률은 좀 더 많이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어떻게 인식이 돼서 보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식을 지금 하고 있고, 인식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문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학습을 하는데, 저희의 생각은 R&D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제너레이터나 이런 것들 학습기를 좀 더 쉽게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 어노테이션을 한번 잡아 볼 건데, 이 문서 비전 모듈로 통해서 이제 다 파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만 저희가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이제 선택만 하면 되고요. 선택을 하면 이제 해당 그 패턴을 자동으로 이제 학습된 걸로 돌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실제 학습은 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학습을 종료를 시키고 학습된 걸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네, 종료를 하고요. 해당 문서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결과 마스킹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문서들이고요. 문서들 뭐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요 지금 아까 보시면 하얀색이나 저렇게 뭐 블러처리 되는 것들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빠르죠? 예. 마스킹 같은 경우 빠르고요. 지금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경우 마스킹이 된 게 빨간색으로 지금 마스킹을 한 겁니다. 네.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팩스 문서라든지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없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학습기 중에 하나는 이제 AI 캡차.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캡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내부망에서 폐쇄망에서 사용하는 캡처들이 있으면 안에서 바로 학습하실 수 있게 학습기를 제공을 하는데, 이 AI 캡처는 이제 정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을 다 봐서 넣을 수 있게 학습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대화형 인지 자동화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이제 좀 앞으로 가능성을 상당히 보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건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화면은 실제 모바일입니다. 제 실제 폰이고요. 실제 폰에 체크메이트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RDA를 관리하는 앱인데, 하단에 보면 챗봇 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챗봇에 이제 쓰는 거죠. 뭐 바탕화면에서 뭐 사업자.엑셀을 열어줘. 예, 하는 겁니다. 열어줘 했더니 사업자.엑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봇이 역제안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이런 엑셀들이 있는데 뭘 열까?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내부 체크메이트 안에 내장 엑셀이 수행이 되고요. 이벤트가 자동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2에 있는 셀을 뭐 복사를 해 하면 복사를 하고요. 이벤트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뭐 엑셀을 닫아 하면은 엑셀이 닫으면서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크롬으로 뭐 홈택스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으로 홈택스 열어줘 라고 챗봇에 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수행이 되고 URL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거의 첫 번째 URL로 실행이 됐습니다. 조회 밝은 메뉴를 클릭해 뭐 이렇게 명령을 날립니다. 저희 내부 AI OCR 연계를 통해서 이 화면의 비전과 함께 인식을 해서 클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CR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고, 뭐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라는 뭐 메뉴를 클릭해라고 하면 저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라는 그 메뉴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클릭을 했고요. 한번 이제 뭐 클릭이 뭐 잘 됐는지 한번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잘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명령을 수행을 할 때 아까 이제 엑셀에서 사업자 번호를 복사를 해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를 클릭해서 클릭해라고 하면 실제 비전과 AI OCR 엔진이 융합이 돼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립보드 붙여넣어 이렇게 명령을 날리죠. 그럼 붙여넣고요. 그다음 조회하기 버튼 클릭해. 이 조회하기 버튼이라는 것도 이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엔진들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체크메이트 어시스턴트에도 화면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거를 스크린샷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크롬을 캡처해서 채팅창에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요. 결과도 이렇게 이벤트 단위까지도 자동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유지 보수가 됐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도 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챗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스크립트를 그럼 챗봇으로 수행을 할 때 태그 기반으로 설정이 어떻게 할까? 이 스크립트의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크립트가 나라장터 검색이냐, 뭐 메일이냐, 뭐 이런 태그를 넣어놓고 변수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놓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스크립트에서 다 태그를 자동으로 인지 조회를 해서 챗봇에서 제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뭐 나라장터 검색 뭐 해서 메일 보내줘라고 하면 기존의 스크립트에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그런 값이 아닌 바로 이제 챗봇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뜹니다. 그럼 검색어를 뭐 차세대라고 입력을 하면 누구한테 보낼지 수신자 이메일을 넣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수신자 이메일을 넣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멀티스페이스가 동작을 하고 있으니 멀티스페이스로 동작을 하겠냐? 업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래라고 치면 이 가상 공간인 멀티스페이스에 업무가 돌게 됩니다. 업무가 이렇게 돌게 되고요. 업무가 끝났네요. 그럼 업무가 제대로 이제 돌아갔는지 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로 와서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메일 로그인을 하고 메일을 보면 해당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가 이메일로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실제 돌아가는 엔진이나 이런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NLP, 그러니까 챗봇이라든지 AI OCR들은 점점 고도화가 될 것이고 RPA 시스템이 이만큼 많이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